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산드림의 리더 조환성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오셔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때 좀 이렇게 당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조용 공장에는 제조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좀 빨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오늘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첫째, 제조형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인을 많이 떠올리고요. 그 다음 비제조용 공장은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업무형 시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일반 업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또 여행사 같은 이런 일반 업종이 들어가는 사무실을 말하고요. 그리고 숙박시설로서 이제 기숙사나 오피스텔을 같이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층에는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산업센터에도 들어갑니다. 자, 첫째, 제조용 공장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브인, 그냥 우리가 빌딩형이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이 빌딩에 우리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네모난 하얀색 사무실을 제공하는데 그게 제조형이에요. 아무래도 뭐 하중을 튼튼하게 하고 또 뭐 문을 크게 한다든가 층고가 높다든가 이런데 우리 복도에 트럭이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럭이 지나간다. 트럭이 어느 정도냐, 1.5톤, 2.5톤 뿐 아니라 5톤 트럭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형 드라이브인을 많이 떠올리시고 일반적인 일반 사무실과 달리 복도에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형의 드라이브인 중에는 트럭이 후진을 해서 아예 저희 호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문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짐을 바로 하역을 해서 트럭의 문과 우리 공장 호실 문이 도어 투 도어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 이제 도어 투 도어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형 드라이브인 도어 투 도어 이렇게 3박자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나 제조형인데 도어 투 도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합당하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인으로 트럭이 복도에 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다 호실마다 바로 주차를 하고 연결이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도어 투 도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용 공장을 이제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조용 공장 호실에서 어차피 네모난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사무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층고가 높고요. 그래서 이 제조용 공장에서 층고가 높으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복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렉을 쌓아서 짐을 올린다든가 또는 뭐 별마당 도서관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층고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원단 업체들이 이런 거 좀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디자인도 하고 사무실처럼 쓰면서 원단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뭐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해놓고 이러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조형 공장이라고 해서 꼭 완전히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로도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비제조용 공장인데요. 비제조용 공장은 보시다시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서비스 발코니 보이시죠? 서비스 발코니가 있는 이 사진인데, 비제조용 공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업무형이라고도 하고요. 섹션 오피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섹션형 오피스라고도 하고요. 섹션 오피스는 뭐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어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분양을 할 때 섹션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쪼개서 분양을 해서 섹션 오피스라고 합니다. 섹션 오피스의 또 뭐 장점이라 그러면 이 가벽들을 헐어서 다시 크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용도로 이해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용 공장도 물론 가벽을 헐어서 더 이렇게 크게 터서 쓸 수도 있고요. 비제조용 공장도 가벽을 헐어서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제조용 공장 업무형 또 섹션형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섹션형 오피스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멋지게 돼 있죠. 물론 제조용 공장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또 비제조용 공장도 이렇게
인테리어에 사용합니다. 둘 다 제조용 공장, 비제조용 공장이죠. 그런데 이런 인테리어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조용 공장도 비제조용 공장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냉난방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이제 인테리어를 직접 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빌트인이 돼 있어서 미리 좀 인테리어들, 또 싱크대, 뭐 아니면 호실내, 샤워실, 화장실, 뭐 그리고 누다락 이런 것들이 갖춰진 걸 최근에 라이브 오피스라고도 하고, 또 스타트업 오피스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섹션 오피스하고 또 별개로 분양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업무 지원시설 사무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내에 주로 그런 이제 뭐 제조용 공장, 비제조용 공장에 기업들만 이제 들어오면 그 기업들을 위한 뭔가 서비스업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세무사, 변호사, 또 여행사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사무실 용도의 별도 사무실이 있다. 그런데 뭐 가끔 보면 그냥 1층이나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죠. 상가에다가 뭐 여행사를 차리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던 그건 자유죠. 그런데 이제 그거가 별개로 일반 사무실 용도로 업무 지원 사무실이라는 걸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업무의 편의시설 중 하나로 기숙사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이제 짓기도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지산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산과 기숙사 또는 지산과 오피스텔 이렇게 같이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호텔식 빌트인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그러니까 이제 좀 선입견이 있는데, 그냥 쉽게는 빌트인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납장도 있고 그 안에 뭐 냉장고, 뭐 싱크대, 뭐 당연히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보여드린 침대는 제공되는 건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1층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요즘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코로나로 힘드니까 상가를 사면 드라이브인 호실을 하나 줄게, 뭐 이렇게 매칭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또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 상가를 잘 팔면 드라이브인을 줄게 이렇게 하는데, 드라이브인을 사면 뭐 프리미엄이 쉽게 붙는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또 좋은 상가를 살 수 있으면 좋은 상가를 사면서 드라이브인을 덤으로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 중에는 아주 특징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편의점, 그리고 카페, 부동산,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일반적으로 지하 1층에 좀 크게 있는데, 이런 곳들은 가끔 독점이라는 걸 해드려요. 이 건물에는 이 편의점만, 또 이 카페만, 이 부동산만, 이 구내식당만, 여기만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면적이 굉장히 커지면 편의점 뭐 2개, 3개 넣기도 하겠죠. 또 카페도 여러 개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얻는 상가들은 또 서로 인기가 있어서 경쟁적으로 선착순 입급 이런 거 해서 배정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봤는데, 제조형 드라이브인 또는 도어투도 이런 제조용 공장이 있고, 두 번째 비제조용 공장, 섹션형 오피스라고 많이 그런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업무 지원시설 사무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숙사나 오피스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산드림 리더 조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